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제가 그 병원년 대비, 26년 병원년 대비, 그 일주별 그 특성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인월부터 축월까지 그 1년의 월별 운세를 올려드렸는데, 그 강의를 하면서 뭐 내가 신강해야 재도 취할 수 있고 관도 취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뭐가 신강이고 신약이며 신약하면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느냐, 그럼 신강의 조건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신강과 신약이 무엇인가, 뭐가 신강하고 뭐가 신약하며 사주풀이는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신강은 무엇이냐? 자, 신강. 그럼 신약은 무엇이냐? 이 신강, 신약의 의미는 바로 일간 기준. 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에 바로 이 근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깊숙이 받고 있느냐, 아니면 뿌리가 없어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흔들리느냐, 이걸 사실 따지는 거야. 따지는데 그럼 어떨 때 신강이고 어떨 때 신약이냐 이 말이야.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아들이 이제 부잣집 사모님네 집에 이렇게 딱 며느리감을 데려갔는데 딱 사모님이 며느리 볼 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꼭 하는 대사가 있어. 어디 근본도 모르는 것을 데려와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면서, 그게 바로 근본, 근이라는 얘기야. 근. 사주에도 이 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일간의 정체성을 만드는 게 근이란 말이야. 그래서 근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신강함은 아무래도 내 일간이 일지나 월지에 근을 받고 있겠죠. 아무래도 근을 받고 있지 않으면 신약하겠죠. 그럼 신약하면 안 좋고 신강하면 좋으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런 게 아닌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사주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을축일간이에요. 을축일간이고, 자, 요게 이렇게 묘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이 묘목은 갑과 이게 을을 지장간의 DNA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을목 입장에서는 여기에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위에 경금이 하나 있다. 경금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렇게 시에 이렇게 신유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해석을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는 든든하게 내가 뿌리를 받고 있는데 내 옆에 바로 있는 건 이게 금과 금. 쉽게 해서 을의 입장에서는 편관이죠. 그리고 여기 정관도 연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태고 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되면 뿌리는 강하게 있으니까 신금, 유금, 경금하고 대치를 하는 상태야. 을묘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뿌리가 있는 걸 보고 이걸 우리는 등령했다 그러죠. 등령. 등령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등령을 했으면 일단 내 집에서 30%는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말이에요. 뭐 어떤 분이 25%, 어떤 20% 하는데 일단은 30%는 먹고 들어간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일단 내 옆에 편관, 정관이 있는데 이렇게 내 일지하고 요 시지가 요쪽 합을 하면 이건 금의 기운이죠. 그죠? 사이축 금의 기운이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볼 때 이제 대운이 온다고 쳐요. 이렇게 대운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딱 대운이 이렇게 뭐 여기서부터 10세까지 20세, 30세,
40세, 50세 이렇게 대운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관살이 너무 강한데 막상 화의 기운이 이렇게 대운에서 이렇게 화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을의 입장에서 화는 뭐예요? 목생화, 식상이 되겠지, 식상. 그럼 내 힘을 좀 줘야 되잖아, 식상을 부르려면. 근데 이 식상이 어떤 역할을 해요? 이 관성을 컨트롤하고 있잖아, 관성을. 그러면 식상은 비견이 강해서 잘 움직이면 재도 얻을 수 있고, 관을 컨트롤하면 관도 컨트롤이 되잖아. 굉장히 중요하죠. 1번이에요, 식상이. 그럼 그 다음에 역시 목운으로 왔다. 내가 강해지잖아. 강해져도 화운만은 못한 거란 말이야. 왜? 계속 대립 단계잖아, 대립 관계. 남북한이 대립하듯이 대립 관계야. 근데 화운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얘를 컨트롤 해주잖아. 근데 만에 하나, 그럼 이런 운은 굉장히 길한 운이에요. 굉장히 대운이 길한 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사주 원국도 중요하지만 이 대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막상 반대로 이게 토의 기운으로 흘러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토생금이 되겠죠. 그럼 금국목이 되겠지. 그러면 뿌리가 뽑히진 않아도 상당히 흔들리겠죠. 굉장히 흔들릴 거 아니야, 이럴 때는.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막상 굉장히 안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토가 강해져서 만나면은 아무리 이렇게 을묘가 뿌리를 받고 있어도 요절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이런 운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뿌리를 받고 있어도 이런 내 주변의 환경이 이럴 때 이런 운이 오면 굉장히 좋아지고, 이렇게 토같이 이런 운이 오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운의 작용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꼭 내가 등령을 하고 내가 강해도 내 주변 환경을 항상 살펴봐야 돼, 사주는. 그래야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단 여러분이 알 거는, 지금 이건 예시로 이렇게 놓은 거지만 일단 이렇게 놓으면 등령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등령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예문을 이제 이렇게 요거 말고 여러분에게 예시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갑인일에 태어났어. 이렇게 갑인일에. 일단 여기는 내가 일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뭘로? 무병갑으로 이렇게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신년에 태어나고 개축년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을묘가 있어.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떠냔 말이에요. 일단 간목 입장에서는 일제는 뿌리를 박았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경과 신이 들어있지. 그럼 간목 입장에서는 월지에 등령을 뿌리를 못 박았으니까 등령을 하지 못했죠. 일제는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신약하다고 볼 수 없는 거야. 왜? 내 일지에 뿌리를 박고 시지에 또 근도 있고 내 편이 있잖아. 시지에. 그리고 이건 이제 수생목이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목의 뿌리는 상당히 깊어. 근데 그리고 수를 만나면 목의 힘이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비록 이런 상황에서는 신령을 했지만, 아까는 내 뿌리가 있으면 등령했다 그러죠.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신령한 거야, 신령. 그러면 일단 뿌리가 없으니까 아까 플러스 30%라 그랬잖아요. 얘를 일단 마이너스 30%를 감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야. 물론 여기서 플러스 요인이 있겠지만, 이 얘기예요. 쉽게 해서, 신령해도 약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야. 이게. 왜 또 약하지 않냐. 우리가 이 갑의 입장에서는 이게, 수에 해당하죠. 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왕상휴수라 그래요. 왕상휴수. 이게 자연의 이치야. 그 왕은 뭐야? 간목 입장에서는. 인묘지냐, 인묘지. 쉽게 얘기하면, 내 나발이, 내 나발이란 말이야. 그럼 요 상은, 해자축이야, 해자축. 해자축. 아시겠죠? 간목 입장에서. 아주 이건 오묘한, 상당히 심오한 관계예요. 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란 말이야. 그럼 요 휴는 뭐야? 휴는 쉽게 하면 사오미야, 사오미. 사오미. 내가 좀 봄에 뿌리 내리고 막 하냐고 간목이 힘들었으니까 좀 쉬겠다 이거야. 이제 막 열매도 맺혀야 되고 하니까. 수는 신유술, 신유술. 자, 신유술이 휴야.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는 어때요? 휴에 해당하잖아, 휴에. 휴에. 갑이, 여기, 유금이 월령에 있으면 어때요? 나뭇잎이 다 떨어지잖아, 가을 되면. 그래도 이렇게 있을 때는 약하지만은 않다 이 말이야. 이렇게 약하지만 않다. 왜? 사주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보면 사주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관성이 와도 편관이 와도 받아칠 수 있는 힘은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든지. 식기자간을 내가 받아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뿌리가 있을 때는 비록 월지에 내 계절이 아니고 요렇게 수의 기운이 왔다 해도 내가 무조건 뿌리가 내리고 있으면 약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신령했으니까 등령을 못했으니까 일간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왕은 내 계절이에요. 상은 바로 이제 정계절이야. 왜? 수생목을 해서 내가 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휴는 내가 좀 쉬는 거야. 요거는 이제 나하고 극하는 그런 계절이죠. 이게 왕상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머릿속에 남의 사주를 간명할 때는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게 근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여기에 근이 없고 여기 없었고 여기에 막상 있다 해도 약하긴 해도 쉽게 흔들리진 않는데 이제 어떤 제3의 기운이 와서 뿌리채 뽑을 수는 있겠죠. 그런 걸 잘 살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등령도 알고 신령도 여러분이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런 사주를 봤는데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과 그냥 웬만하신 분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자평명리학 하고 이제 우리가 적천수천미. 자, 이게 양대 고전인 건 알죠? 물론 여기
그 전에 조우를 보는 뭐 궁퉁복압이라고 이것도 있지만 주로 체계화되고 확실한 거는 지금 후대에 많은 분의 감명을 하는 것이 이제 요게 원칙적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MSG라 그러죠. 이렇게 조미료 요거를 물상논할 때 좀 참고적으로 이게 이제 대립이 되는데 지금 아까 예문하고 요 번째 예문은 여기 자평명리학에서 제가 예문을 2개를 따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평명리학 그 궁금하신 분 이렇게 원서 보고 하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그런 내용을 사서 보셔도 돼요. 근데 자평명리학이나 적정수천미 억부론이나 다 원령의 중요성을 다 인정하고 일간의 강약을 다 인정하는 건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약간의 차이점만. 그리고 요번에 이제 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이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 우리가 이제 일간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일간. 이제 일간. 쉽게 해서 뭐 간목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지에 일단은 장생. 이 장생. 12용선상 장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간목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물을 줘야 되잖아. 그럼 해가 장생이겠지, 해가. 수생목으로 장생. 그 다음에 걸록, 인, 제왕, 묘. 이런 게 있으면 엄청나게 뿌리가 무거운 거야.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아. 뿌리가 있는 나무라 이거야.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걸럭이나 제왕이나 이렇게 장생지가 밑에 월지에 있으면 뿌리가 엄청나다. 그리고 일지에 있어도 월지만큼은 아니지만 뿌리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명하실 때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 쉽게 해서 우리가 갑이야. 갑이야. 근데 여기에 술이 이렇게 있어. 저 술은 뭐예요, 지장간이? 신정무죠. 이렇게 신정무. 이렇게 있다 쳐. 그건 가을의 계절이야. 내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 뿌리가 없잖아.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갑의 입장에서 이게 간목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미토가 저기 뭐야 이제 을목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을이 있는데 이게 미토가 있어. 이렇게 미토가. 그럼 미토는 지장간이 뭐예요? 정, 을, 기 이렇게 있죠. 그 을목 입장에서는 이렇게 을이라는 지장간을 볼 때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있죠. 이럴 때. 이제 쉽게 해서 간목도 마찬가지예요. 간목인데 월지에 미가 있어. 이렇게 월지에 간목인데 일간이 간목인데 월지에 미가 있어. 그러면 어때요? 이게 뿌리가 있는 거야. 쉽게 해서.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삼합의 고지를 얘기하는 거야. 삼합의 고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목은 해묘미의 이 목이 뭐예요? 왕지잖아, 왕지. 갑의 왕지. 그럼 요거는 뭐가 돼? 묘지가 되죠. 묘지. 묘지에 뭐가 있어?
정을기가 있죠. 정을기. 이렇게. 삼합에 고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고지가 막상 있어. 그건 뿌리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천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월지에, 이렇게 해서 미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비견, 이렇게 막상 뭐 비견이 있어. 이렇게 비견. 이거 비견 하나보다 얘가 훨씬 낫단 말이야. 훨씬 낫단 말이야. 이거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막상 병화나 이 정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막상 술이 있다. 술이 있다면. 요거는 술은 인호술에, 인호술. 병화의 왕진 여기 있잖아요. 인호술에 묘지잖아요, 묘지. 뭐 고지가 됐든 모지가 됐든. 이렇게 박을 때, 천간에 병이 있는데, 아니면 정이 있는데, 이렇게 술이 월지에 있다. 이러면, 이게 위에 비견 하나보다 얘가 파워가 더 세다, 이 말이야. 파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파워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근이야. 물론 장생목의 관대가 가장 세겠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갑의 입장에서, 자, 이렇게 갑의 입장에서 해묘미 이렇게 있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해는 장생이지. 묘는 제왕이죠. 얘는 사가 되겠지, 사. 사가 되잖아. 갑의 입장에서는. 묘가 되는 거야. 묘. 이렇게 묘가 되죠. 장생, 제왕, 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을의 입장에서 어떠냐 말이야. 을의 입장에서. 자, 우리가 을목이야. 그럼 요건 사가 되겠죠. 이건 뭐 걸록이 될 것이고. 요게 묘가 어떻게 돼? 생이 되잖아. 아니, 묘가 양이 되잖아, 양. 이래서 양간과 음간은 이렇게 차이점이 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양간일 때는 묘고지만, 묘고잖아요. 장생, 제왕, 묘. 을이 있을 때는 양이 되잖아, 양. 이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을은 이 오가 장생이 되잖아요, 장생. 근데 이 정은 유금이면 뭐가 돼요? 이것도 생이잖아, 생. 장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간과 음간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십용성을 쭉 보면서 여기 보면은 금방 눈에 들어와요. 십용성 제가 올려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한 번씩 보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자, 이번에는 저기 뭐야 저거를 한번 봅시다. 이제 요거는 자 병인년생이고 그 다음에 갑오, 병인, 갑오.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자, 이런 사주는, 자, 우리가 볼 때, 병호,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올해 병호년이 되네요. 자, 병호 일주야. 그러면, 목생화야. 인호술 삼합이야. 완전 화가 그냥 굉장하죠? 이 병화 일주가. 화가 엄청나잖아, 지금. 그럼 언뜻 딱 봐도 개 하나밖에 없어. 근데 개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완전 뿌리가 없잖아.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는 쉽게 해서 화에 의해서 뿌리가 아정에 통째로 날아가 버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혼자 할 수가 없잖아. 쟤를 생해봐야, 생해봐야 어때? 과연 이 큰 화를 감당해낼 수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개수 같은 경우는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수증기로 증발해, 수증기. 여기서 얘는 감당을 못 해. 수국화가. 정관이야, 정관.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언뜻 봐도 이제 이걸 종관격이라 그래요. 종관격. 종관격은 내가 얘를 도와줘서 될 수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어떻게 극을 해야 돼. 도와줘서 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어차피 내가 도와줘서 될 수 없는 사주다. 너무 심각하잖아. 이런 사주는 어떻게 돼요? 얘는 막상 이렇게 금기운이 가면 금생수가 되잖아. 근데 얘를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억압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금기운으로 가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종관격은. 불리하단 말이야. 그럼 수가 오면 어때요? 얘는 안 좋다 그랬잖아요. 금생수. 수가 오면 어때요? 아주 불리해. 아주 불리. 그러면 뭐가 기래요? 얘가 워낙 강하니까 얘가 강한 쪽으로 아까 그랬지. 종강격. 쫓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목과 화가 용신이 되는 거지. 목과 화로 길한 거예요. 거기다 토는 내가 너무 강하니까 화생토에서 식상으로 쓸 수 있잖아. 식상. 식상은 어때요? 관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 그래서 이렇게 목과 토는 길하고 금수는 약한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종관격 사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관격 사주. 그럼 이제 종관격 사주 그렇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막상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비스무리한 거. 자, 우리가 비스무리한 사주를 갖고 그래도 종관격이 아닌 사주를 놓고 하나 또 우리가 해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 이제 무인년에 태어났고, 자, 경신, 여기에 경신, 이런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병의 입장에서 병이 두 개가 이렇게 떠 있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라. 자, 그럼 병화의 입장에서 근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 무임 이 경이 있잖아요. 없잖아요. 이건 뭐 같으니까 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는 목생화 해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신금 세계가 인목을 인신충으로 째려보고 있죠. 이렇게 충이 오면 이 인목은 자, 뿌리째 뽑혀. 뿌리째 뽑혀. 불쌍하지. 인신충이 뿌리째 뽑히는 거야.
그러면 저 병화는 어떻게 해? 이렇게 얘는 무병갑이었잖아요. 무병갑. 무병갑. 그나마 얘네들이 여기 뿌렁지가 있었는데, 뿌렁지가 있었는데, 이 충 맞으면서 또 월지충이잖아요. 흔적도 없이 뽑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나지만 얘 시지에 있는 병화도 얘한테 비견이잖아. 비견도 뿌리가 어때요? 없어져 버린 거지. 시간의 병도 뿌리가 없어진 거잖아. 이럴 때는 어때? 화극금이잖아요. 편제지. 편제. 편제. 얘는 어차피 토생금이니까. 이럴 때는 이게 사실은 종재격이라고 해가지고 재성을 쫓아가야 되는 사주야. 재성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 재성에 쫓아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수국이 오면 금생수 이렇게 막 되죠. 수국이 오면. 근데 목국이 오면 얘들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은 아주 안 좋지. 목은 엄청나게 안 좋겠죠. 그럼 수는 얘를 극하잖아. 이렇게 수는 이게 병이잖아요. 병. 갑을병정이 아니고 병이란 말이에요. 병. 병을 제거하는 거잖아. 수는. 병을 제거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때? 굉장히 사업도 번창하고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금은 어떻게 되겠어? 이럴 때는 얘가 병이니까 얘를 무조건 제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제거를 해줘야 된다. 이래야만 기래. 막상 이렇게 목의 운이 오면은 목생화로 목의 운이 오면 쉽게 해서 뭐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뭐 하여튼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종절격이에요. 이게 바로 시작하는 사주야. 근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종절격도 안 되고 종합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사주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거를 자꾸 설명하는 거야.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까 그 인목 하나 뿌리가 있는데 인신충으로 완전 뿌리째 뽑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의미가 자 잘 안 나오네. 자, 개미갑자 병인 무술. 자, 요런 사주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런 운이 있어요. 일단은 병인일주야. 목생화. 좋죠. 여기 목생화. 좋잖아. 목생. 근데 이렇게 합을 하죠. 인호술로. 그 화의 기운이 더 어때요? 강해지지. 근데 이 개수는 수국화를 하죠. 또 여기도 수국화하지. 이 개수는 여기 뿌리가 있지. 이건 뭐야? 목생과 상생이에요. 상생. 요거는 뭐가 돼요? 상극. 억제하는 힘이지. 억제하는 힘. 이렇게 억제하는 힘이잖아. 상생과 억제하는 힘. 근데 병화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무, 병, 갑이라는 이 병에 그래도 뿌리를
갖고 있잖아. 어느 정도. 뿌리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사주는 상생과 상극을 같이 해주잖아. 그럼 이거는 토에 해당하죠. 토. 이거는 이제 목. 이건 수. 여기 지금 뭐가 없어요? 금이 없지. 금. 그러면 이런 사주는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 좀 안정적으로. 이걸 잘못했네요. 금이 있어야지. 자, 여기가 개유라고 합시다. 개유. 자, 그럼 금도 있어. 이렇게. 금. 수. 목. 화. 금수. 이렇게 다 있죠. 목화토금수가. 다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서로 생도 해주고, 제어도 해주고, 나름대로 뿌리도 갖고 있고, 이런 사주가 좀 안정적이다. 평생 안정적이고, 명도 길다. 근데,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춰 보면 어떠냐. 참 재미없는 인생.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의미 건조한 인생을 요즘은 어때요? 싫어하죠.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그렇고, 지금 요 예문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해서 적천수 천미 내용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이런 거는 대충 이제 뿌리를 얘기하려고 여러분께 얘기한 거고, 자, 전적으로 자, 여러분 일간이 간목을 일단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일단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두 개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은 내가 강하냐 약하냐 할 때 일단 장생을 놓고 있느냐, 12운성상 장생이 있느냐, 아니면 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장생이냐 록이냐 왕이냐를 갖고 있느냐. 요거를 따져서 이렇게 있으면 내 간목은 웬만한 고난에도 꺾이지 않고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엄청나게 강하다. 또 여기도 이런 게 있으면 강하다. 그리고 쉽게 보면 묘고라 그랬죠. 요 간목 입장에서는 자, 해묘미 삼합에 요 미가 막상 있다 해도 천간에 간목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란 말이야. 이게 삼합의 고잖아요. 훨씬 나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자, 이렇게 돼 있으면 한 4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한 20%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이제 요거에 뭐 3분의 2나 이게 3분의 2 정도의 내가 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예 다른 데 있으면 별 볼 일 없나요? 여기 년지나 뭐 시나 이렇게 그럼 년에 있으면 아무 별 볼 일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근이 있어도 이 간목은 쉽게 나동거라지지 않는다. 강하진 못해도 웬만한 관이 들어와도 대적은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근이 없으면 신하들이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면 왕은
힘이 없어. 경들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하면,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면 어떡하겠어요? 앞으로 이 말을 두 번 다시 내뱉는 자는 반역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얘가 얼마큼 근을 갖고 있느냐. 근. 이 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로 신강과 신약이 정해지고, 내가 비록 조금 신약하더라도 이 운에서 나를 돕는 게 오면 내 운이 발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주녹고 할 때 여기 뭐가 있다면 대운이 뭐라면 자꾸 강조한 게 그게요. 나는 볼 수가 없으니까. 뭐가 있다면 신약해도 일간 밑에 일준 신약해도 월지가 강해갖고 뿌리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것만은 못해도 월지에 여기가 좀 신약해요. 쉽게 비서 근이 없어. 내가 그때 일간만 봤잖아요. 근이 없어. 근데 여기에 근이 있어. 얘기가 확 틀려지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40%에서 20%. 여기는 쉽게 해서 한 10%에서 20%야. 그 이것만 본 거잖아요. 이걸 안 보고. 그러니까 뭘 좀 나쁘다 하면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대운에 뭐가 있는가? 아니면 내 시나 월이나 연지에 뭐가 있는가? 시나 년에 아니면 뭐 일지는 것도 있었으니까 월지 여기에 뭐가 있는가를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걸 딱 봐야만 100% 알을 수 있어. 그 병원년 대비 얘기하는 건 일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칠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나한테 이 환경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무조건 근을 봐야 된다. 근. 첫째도 근, 둘째도 근이에요. 그렇게 봐야만 우리가 뭐를 잡아? 용신을 잡을 수 있어요. 용신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사주에 따라서요. 내가 용신을 잡았는데 내가 용신을 막 부리고 쓸 수 있어. 어쩔 때는 용신이 나로 하여금 글로 가게끔 만드는 용신이 있어. 용신도 두 가지란 말이에요. 같지만, 결국은 같지만. 근데 내가 워낙 강해. 그러면 어때요? 내가 막 하고 싶겠잖아, 뭐든지. 근데 아까처럼 완벽하게 강한 게 아니고 어설프게 강해. 강하긴 강해. 그럴 때는 우리가 억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간이 강해. 그럼 억부는 뭐야? 강한 건 조금 태클을 걸어서 좀 힘 빼고 약한 건 좀 도와줘서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억부의 기본이에요. 억부. 그럼 작평진전도 이거는 맞아. 다만 격국에서 좀 틀릴 뿐이지. 억부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아까처럼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워낙 일간이 강하고 옆에 아무것도 내가 생조를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들. 아까 개수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들. 그리고 인신축 맞아서 인목이 날아가서 흔적도 없어지는 것들. 이럴 때는 그 대세를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대세를 거스르면 도리어 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주는 거의 근에서 신강신약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억부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용신을 잡아서 아까 상호작용을 봤잖아. 상호작용. 쉽게 해서 내가 이 원령 등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막 금기운이 있고 하니까 내가 좀 힘들어지잖아. 거기다가 금기운을 생하는 토기운이 오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사주는. 전반적인 풀이에서. 그래서 운의 흐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하고 강의할게. 이 기본적인 거는 했는데, 그러면 아주 일간이 예? 강하게 나타날 때, 아니면 약하게 나타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